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에 관련돼서 정부가 각종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오늘 발표될 예정인데, 오늘은 그 부동산 대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총 수집해서 김영삼 박사의 부동산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금 전세 대책, 우리 서민들의 그 전세 대책으로 인해서 고민이 엄청나게 많고, 또 임대차 3법 실시 이후로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전세 대책, 그리고 부산에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하룻밤 자고 나면 2억이 올랐다느니, 이런 여러 가지의 정부의 부동산 관련된 대책이 과연 오늘 발표되는 것으로 인해서 진정이 될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오늘 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는 내용이 전세난이 안정이 될까, 또는 부동산 매매값이 안정이 될까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에서 우리 재정기획부 장관인 경제부총리와 또 김영미 국토부 장관이 이제 배석을 해서 발표를 낼 예정인데, 자, 오늘 발표될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새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생겼죠. 그만큼 최근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최근에 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가 131.1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수치가 높을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건데, 지난 8월 말서부터 계속 오르고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전세값은 뛸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 공급 논리겠죠. 실제로 전국의 전세값은 7년여 만에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새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지 벌써 3개월인데 각종 우리 국민들이 증세 폭탄이다, 또 임대차 3법을 반대한다, 여러 가지 내용으로서 시위를 벌이는 장면도 목격이 되었지만은, 재계약을 원하는 수요가 늘면서 전셋집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간간히 나오는 전셋집은 시세보다 1, 2원 정도 더 비싸다 보니 차라리 집을 사자는 수요까지 늘고 있어서 집값까지 자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가 전세 대책을 오늘 발표할 예정인데, 상가는 물론 호텔방까지 끌어모으겠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오피스텔, 상가, 건물을 주택화해서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늘릴 수 있을 만큼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언급된 정부의 대책으로는 전세난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재진에 둘러싸여서 지금 전세 대책을 발표로 들어가는 장면도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매입 임대주택은 가만히 놔둬도 임대주택이나 매매로 나오기 때문에 정부가 다시 매입해서 공급해야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전세 대책을 오늘 발표할 예정인데, 지금 우리 주택에 대한 매매 시장은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 가격이 8월 넷째 주에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관망사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지방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이런 뚜렷한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예의주시를 뭘 합니까? 대책이 나와가지고 빨리 안정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하라는 그러한 시위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피켓 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위에 참여하는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은 8월 이후 가격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10월을 지나면서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최근의 전세시장 불안은 저금리 추세, 임대차 3법 정착 등 정책적인 요인 외에도 가을 이사철 계절 요인 20대 가구 세대 수의 큰 폭으로 증가 등 상승 압력이 일시 중첩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가 왜 전세대책을 발표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도 조속한 정책 대응을 통하여 임차 가구 여러분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 간결같았으나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간의 특수 관계를 감안하여 대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같은 방향성을 보이지만은 조정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상충관계가 많이 나타나는 점에 유의를 한다는 겁니다. 전세 가격은 중장기적으로는 매매 가격과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이는 매매시장의 안정이 궁극적으로 전세시장의 안정과도 직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방식의 전통적인 단기 전세 대책이 매매 시장의 부담이 적은 매매 가격 하락기에 주로 추진하는 것도 두 시장 간의 이와 같은 상호관계를 감안했기 때문인데, 자, 정부는 과거 10년간의 모든 전세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조화로운 안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이번에 발표를 한답니다. 자, 홍윤기 부총리의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전세 대책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 정부는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이동성 공급 등의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능한 배제를 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을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 4천, 수도권에 7만, 서울에 3만 5천 임대주택을 위한 매입 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 임대, 공공, 전세용 주택 등 신종 방식으로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을 해소를 위하여 2021년 내년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방침입니다. 세 번째는 이후에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이행지원을 위하여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21년 바로 내년이죠. 또는 2022년 전국의 공급 물량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 물량 부족 현상은 해소될 걸로 전망이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공급이 좀 늘려야 되는데, 다음은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방안입니다. 임차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을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인데, 그래도 시민들은 계속적으로 임대차 3법 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이렇게 시위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3, 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주택도 신규로 도입하고 향후 5년간 이와 같은 방식으로 6만 3천 원을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부는 재정과 세제를 통하여 주택 공급 능력 확충과 질 좋은 평생주택의 정책에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는데, 이번 대책은 전세 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요 억제보다는 단기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며 공공임대의 역할과 위상도 함께 제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전세 공급 물량을 조속히 확대하여 전세시장이 진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이 바로 이번에 오늘 발표되는 정부 전세정책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전세대책이 우리 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세를 들어 살면서 전세를 살면서
근심 걱정하지 않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공급 확대를 늘려서 정부의 정책이 오늘 국민들의 시원하게 그 내용을 발표될 수 있는 내용을 기원을 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